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대책 자료 사전 유출 출입 기자가 주범이다라는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총리실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그 대책 발표를 했죠. 그런데 대책 발표 전에 보도 자료가 사전에 유출이 됐습니다. 30분 전에 유출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가지고 이건 공무원들이 사전에 유출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었고요. 당시에 하태경 바른 미래당 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유출시킨 사람들은 누구냐면 총리실에 출입하는 기자 3명이 사전에 유출을 시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30분 전에 엠바고는 그러니까 보통 엠바고라고 그러죠. 엠바고는 기관에서 언제 보도를 해달라고 서로 기자들과 약속하는 시간인데 그 약속 시간을 어겨서 기자들이 먼저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유출시켜서 그 자료들이 전부 다 암호화폐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가면서 가격이나 시세 조정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벗었다.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엠바고라는 것도 이게 기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의구심을 살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취재 편의보다는 국민의 정보나 국민 보호가 국민의 이익 보호가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당 기자들도 엠바고를 사전에 깨버리면 서로 간에 약속이 깨져버리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주가 시세 조작이나 차명 계좌 이런 거에 대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정부 입장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부 입장이 하나도 좀 변화된 게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거 사전에 발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정부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도 좀 각성하고 좀 지탄을 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는요. 페이스북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죠.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승부수를 건다라는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에 블록체인 팀 인적 구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얼마 전에 구글이나 금지했던 게 암호화폐 관련 광고는 금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일부는 허용을 했습니다. 다만 사전에 심사해서 심사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페이스북이 허용을 해주면서 이번에 신임 기술 수석으로 임명된 사람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술 책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페이스북도 이 광고를 풀어주는 이유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자체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앞으로 이제 운영할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암호화폐 거래도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광고를 일부 해제주부터 예상되어 있던 일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페이스북도 앞으로 암호화폐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들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여야 될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뉴스는요. 트럼프가 암호화폐 사기조사 TF를 구성했다. 사실 이게 지금 어제 모든 언론의 뉴스에 헤드라인이 트럼프 암호화폐 사기조사 TF인데 엄밀히 말하면 암호화폐 사기 TF는 아닙니다. 백악관이 암호화폐 조사 TF를 구성하는 행정명령을 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사건, 자금 세탁, 암호화폐 거기 포함되겠죠. 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건데요. 법무부 내에 구성을 하는데 범죄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단체 전문가, 반독점 전문가 등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참여해서 사이버 사기 사건이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기소를 어떻게 할 건지를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현재
TF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디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뭐 사기 사건, 반독점 사건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 이런 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는 있는데 그 중에 암호화폐가 한 부분 들어가 있다라는데 여기서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요. 미국 정부 특히 백악관에서 이런 TF를 구성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은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을 끌어갈 것이냐는 걸 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정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 구성도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지난번에 미국 FBI에서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 100건이 넘는다고 사기 사건이 100건도 넘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현재 미국도 결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현재 미국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첫 걸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F에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나 통제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네 번째 뉴스는요. 중국 인민은행이 이야기했습니다. IOC는 불법이다. 발견되면 즉시 막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인민은행 부총재가 변형된 IOC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발견되는 즉시 규제를 하겠다. IOC는 ICO는 불법적인 자금 조달로 증권 발행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미 ICO를 금지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변형된 금융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투자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에서 아예 그냥 생기는 것 봤자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ICO 행위가 중국에서는 현재 계속 금지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서 암호화폐를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셨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